제목을 약간 자극적으로 원래 제가 성격상 가만히 못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걸 한번 했는데요. 그래, 이 나라의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의 특징이 사실은 죽음에 대한 터부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죽음을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전에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방학을 세고 나고 끝나고 나서 이제 강사들이 방학 끝나고 나면 이렇게 선생님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러 갑니다. 백발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머리가 우리가 검은 머리였는데 백발이 됐어요. 근데 저는 원래 또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에서 어떻게 이렇게 훅 가셨냐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니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너무 뭐 일이 있었대. 당신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새치가 많고 그래가지고 원래 백발이었대요. 근데 계속 염색을 했다는 거예요. 염색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계속 당신은 염색을 안 좋아한대요. 근데 어머니가 병환으로 계속 누워 계셨기 때문에 당신은 염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교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유교 전공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셨고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웬 위니까 나는 원래 염색하는 거 귀찮아 했으니까 이제 염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문화예요. 진짜 이 양반은 유교적인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른 앞에서는 뭐 어디 아파 죽겠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죽음에 대한 표현 이것이 전부 다 터부시돼 있죠. 그렇지 않나요? 아파 죽겠다, 뭐 어쩌겠다, 힘들어 죽겠다, 어쩌고 하면 그게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문화가 있는데 그게 수의라는 얼마 전에 이제 윤달이 끝나서 그러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자기가 돌아가셔서 입을 옷을 자기가 장만하는 문화는 진짜 특이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좀 약간 섬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계속 농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병풍과 수의가 이렇게 양강체제로 농위에 있었습니다. 수의 쓰는 집도 있지만 수릉이라고 하는 걸 쓰는 집도 있어요. 몇 자리를 미리 봐놓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전 어른들의 그게 있어요. 그리고 왕들은 원래 중국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 묘부터 파요. 진시황 병마용 이런 거 들어보셨죠? 병마용이라고 하는 거는 진시황 무덤을 지키는 호석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인석, 무인석 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지약스럽게 나온 거고 진짜 원 무덤은 아직 파지도 않았어요. 아직 경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참 재밌지. 진짜 그건 여산릉이라 그러는데 완전 산이에요. 산. 피라미드 기자의 피라미드 이런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런 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발굴되면 이제 세계적인 발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진시황 무덤 앞에 무덤을 지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기다 무인석 세우는 거 요게 발굴된 것도 세계적으로 세계 8대 불가 사이나 어쩌나 하면서 이게 흙으로 한 8,000기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몇 자리도 미리 잡아놓고 그게 이제 윤달이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윤달이 이제 공달이라 그래가지고 비어있다 그래서 거기서는 좋은 것들을 에너지를 쌓으면 마일리지가 그대로 적립된대. 나쁜 것들은 무효화된대.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공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절에서는 이제 윤달에 삼사순례도 하고 예수제도 하고 이제 미리 마일리지들을 막 적립을 하는 거죠. 좋은 마일리지들을. 그렇게 해서 마일리지를 잘 모으면 항공권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수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게 목숨 숫자를 넣는 이유가 수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터부시 여기면서 더 오래 살라고 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살라고. 예전에는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수의를 갑자기 장만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같으면은 상주에서 와서 다 해주잖아요. 월 3만 원. 이렇게 해주는데 예전에는 그 수의를
한꺼번에 장만할 수가 없잖아요. 천 띄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할 거예요, 그거를. 다 일일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꼬매야 되는데, 말이 그렇지, 그 한 땀 한 땀. 제가 외국 가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핸드메이드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유사이래로 핸드메이드로 살았어요. 그게 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수의를 이렇게 한꺼번에 딱 못 만들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리 만들어 놔야 될. 그래야 안 이렇게 서두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리 만들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부모님한테 들키면 어떻게 해? 애는 언제쯤 나온다는 게 있는데 가는 거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관점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웰빙 얘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수의를 장만하고 무덤을 몇 자리를 준비하고 이게 어려우니까 부모님을 이제 설득시키는 거죠. 저렇게 해놓으면 오래 산답니다. 그러면 오래 살 욕심에 자기가 해놔요. 그럼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농에서 내려서 염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오히려 죽음과 또 다르게 가까워질 수 있는 수위를 자기가 맨날 쳐다보고 농위에서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좀 재밌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 문화는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튼 언급을 해피해야 돼.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후 세계관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죽으면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같이. 어깨에 앉아 있네. 어깨가 무겁지 않아요? 그거 되게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죽어도 사후세계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계 안에. 그래서 돈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사당이라고 해서 집안 맨 뒤에다가 별채를 만들어서 죽음의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고, 죽은 사람들끼리 거기서 이렇게 수덕수덕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좀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패에다가 모시잖아요, 위패에다. 근데 위패를 자세히 보시면 그게 기와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집 한 채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저게 하나의 집 공간을 만들어주고 우리랑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사에서 가장 핵심이 음식 제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아니, 음식 제공하는 건 좋은데 1년에 한 번씩 먹으면 속 뒤집어질 건데 안 먹다가 먹으면 더 힘들지 싶은데 굳이 저걸 먹어야 될까? 이렇게. 근데 그게 사후세계관이 딱히 없어서 그래요. 그게 유교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유교는 죽은 뒤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게 오래되면 그 기운이 흩어져요. 그래서 보통 사대봉사까지 하는 거죠.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상기시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풍습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터부시하고 그다음에 삶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은 뒤 어떻게 하는 것보다 사는 데 있어서 재밌게 사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속담에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게 동아시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현세주의라는 거예요. 내세관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다음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보겠다. 잘해보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윤리의식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죽음은 끝이다라고 단멸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음은 끝이니까. 일단 내 살 때 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뭐 이런데 개처럼 벌다 끝나지. 정성같이 쓰려고 하는데 죽으니까. 그래서 동아시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윤리의식이 부재하고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사후세계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진시황 얘기가 나왔지만 진시황이 맨 마지막에 추구했던 게 불사약. 실제로 진시황은 49에 죽었어요.
49에 죽었어요. 옛날 사람 별로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49 정도에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특별히 성인병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49에 죽으면 지금 이 안에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죠. 진짜 9수를 조심해야 돼. 율곡도 49에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은 50견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치과놈들이 뭐 50견을 알게 뭐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 생각처럼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사는 거에 대한 문제라는 거를 굉장히 집착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오래 살까? 그래서 서경에 오복 나오는 거 보면 수가 첫째입니다. 수, 부, 오래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부자 좋지 않아요? 싫어요? 강령은 이건 건강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유호덕, 덕 있다는 거예요. 덕. 그 다음에 고종명이 잘 죽는 거. 잘 죽는 거. 이건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첫째예요. 부자는 뭐 다 좋은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보다 좋은 게 예전에 왕조 국가에서는 정치 권력이 당연히 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 권력이 더 세죠. 경제 권력이 더 세죠. 그렇지 않아요? 정치 권력은 대를 세습하기 쉽지 않죠. 경제 권력은 어때? 지금 3대, 4대까지 막 내려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그렇잖아. 그렇게 가는 거죠. 자본 권력이랑 굉장히 강력하고 건강 좋은 거죠. 늘상 소원 이렇게 써라 이러면 가족 건강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밖에 없지. 계속 그렇게 써서 건강만 있는 거요.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건강만 있어 이런 게. 유호덕이라는 게 이게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덕이 옛날 글자는 이 덕덕자가요. 사람들이 그거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덕덕자가 언뜻 보기에는 덕이 있고 사람이 좀 온화하고 이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게 파워, 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덕이 있다는 건 내가 부드럽게 해주지만 상대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황.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화를 안 낸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화낼 일이 없어. 쟤 그냥 죽여. 이러면 끝난다는 거야. 뚜껑이 열릴 필요가 없어. 쟤는 그냥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왜 화를 내? 화내면 자기도 손해인데 자기도 막 뚜껑이 열렸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제가 그 얘기 좋아하거든요. 원효 스님 얘기에 아주 진기한 게 있다고.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 있거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싸우면 반드시 이겨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반드시 이겨라.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 왜? 이긴 사람만 상대에게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할 수 있대. 그래서 원효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긴 사람만이 진정한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맞은 사람이 우리 화해하는 게 어때요? 비굴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비워라. 취직하러 왔는데 무슨 얘가 지금 막 그 교사 임용고시 이런 거 합격하려고 어떻게 해서 절에서 왔는데 근데 큰 스님이 뭐라고 상담을 하냐면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내려놓지. 그럼 떨어져. 뭐 그런 게 다 있어. 아니 내가 된 상황에서 내가 이게 진짜 필요한가? 부처님이 왜 대단하냐면 부처님이 금수저 출신이에요. 금수저 출신인데 그걸 버렸잖아. 수저를 내려놨잖아. 이러니까 멋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래 봐야 그건 안 멋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재벌집 아들인데 옷을 꼬매 입고 다녀. 멋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패션이라니까. 보통 사람이 꼬매 입어 궁상 떤다 한다니까. 그래서 상황이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진 사람,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내가 뭐 성공을 한 뒤에 나는 이것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해라고 해서 그만둬. 이건 멋있는 사람.
처음부터 마음을 비우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계속 채워야 돼. 단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은 투쟁이에요.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그 공사상이 말하려고 하는 게 그 투쟁이에요. 언뜻 잘못 알기에는 양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노자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물같이 부드러운 게 없대. 그래서 물이 바다에 이르는 거고 바다가 된대. 제일 센 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크고 제일 대단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사실은 강력한 에너지를 투영해서 자기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는가? 그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차피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몇 시간 지나면 배고프죠. 물론 더 좋은 걸 먹으면 좀 덜 배고파. 그거는 있는데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몇 시간 차이지 뭐. 아니 그렇잖아요. 편의점에 가 삼각김밥 2개를 먹거나 신라 호텔에 가서 30만 원짜리 밥을 먹거나 그게 그거요. 어차피 하루 지나면 배고파. 그치? 우리 이 뱃속에는 뭔가 들었잖아. 뭐 계속해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그러면 삼각김밥을 먹어도 된다? 논리가 그렇게 되나?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그건 본질이 아니야. 어차피 사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먹어도 살고 이렇게 먹어도 사는 거 아니야. 죽어? 삼각김밥 먹으면 죽어? 안 죽어. 그런데 배고프기 때문에 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이 세상에 어차피 100년만 시계를 돌려봐. 그러면 이 안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똑같으니까 대충 살아도 돼? 아니에요. 치열하게 살으라는 뜻이에요. 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좀 복잡해. 치열하게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놓을 때 못 논대. 그런데 그것이 완료형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잖아. 그렇지만 죽으니까 내 자식은 굳이 뭐 공부 열심히 할 게 뭐 있냐. 굳이 좋은 학교 가려고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어. 어차피 죽는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네 자식도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해. 왜? 삶의 의미라는 것은 현재에서 행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살살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인간은 결과에서 행복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개처럼 벌어 정성같이 쓰려고 하면 쓰기 전에 죽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내용은 뭐냐면 마시멜로를 하나 준대. 그리고 꼬마애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가 5분을 참으면 하나를 더 줄게. 딜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단 대쌀 먹은 애기 때문에 홀라당 집어먹는 애가 있고 5분을 참았다 하나 더 받아먹는 놈이 있대. 그렇게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놈들의 성공 확률이 훨씬 크다는 게 그 책의 관건이라.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5분을 기다리다가 죽는 놈도 있을 건데. 그놈은 마시멜로 한 개를 손해볼 건데.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행복은 참아서 오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 내가 직자적으로 했을 때 그거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썼거든요. 단 내가 조절을 못해서 그걸 먹는 게 아니고 나는 조절할 능력이 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먹는 게 나아. 현실 판단을 훨씬 더 객관적으로 하면 그 사람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일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쓴 거 계속 하다 보면 열매도 쓴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안에서 어떤 행복을 찾느냐에 대한 이야기. 이게 사실은 인간의 관건이에요. 지금
아까 이 덕에 대한 얘기했고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 이제 하는데 이제 좀 보세요. 사실 지금은 오래 산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진시황 그렇게 좋은 거 봐먹었고도 49. 요즘 49에 죽으면요. 상가집에 가서 49이면 저 양반은 왜 뭔 일 있었나 이렇게 하는 시절이에요. 물론 뭐 이게 옛날 얘기니까 지금 그렇지만. 근데 조선시대 때도 다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한갑이 동네 잔치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60 넘으면 꼬부랑 할머니라는 표현들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이제 70대 가지고는 경로당에 못 간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형들이 자꾸 잔치분을 시켜서. 근데 들어봤죠? 제가 시골에 사는데 시골에 이렇게 보면요. 진짜 되게 굉장히 재밌는 게 환갑된 사람이 시골에서 새댁 소리를 듣는다니까? 이 새댁! 새댁이 환갑이요. 그게. 진짜 겁나 묵은 댁인데. 진짜 뭐 성격 급한 사람 같으면 한 서너 번 갔다 올 수 있는 정도 나이인데 새댁 소리를 들어. 그게 시골이에요. 있다니까 그 유용준 선생이 옛날에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대학 교수들은 만 65세 지 생일날 나가요. 정년이. 제일 오래 하는 직장, 그러니까 전문직은 사실 전문직도 저는 어느 정도 나이 들면 면허를 갱신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의사가 뭐 한 번 자격증 땄다고 뭐 80까지 하고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살인병기야? 업데이트가 안 돼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나이가 되면 계속 그 시험 봐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걸러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대학 교수도 한 60되면 저 정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60이 넘은 사람이 20살 먹은 애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사실이에요. 가지고 유용준 선생이 그 정년 앞두고 요즘도 그런 거 하잖아요. 자기 시골 집 얻어가지고 살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정년 앞두고 그랬다잖아요. 그 시골에 가서 이제 집 한 칸 얻어놓고 정년하면 여기 가서 이제 살아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도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시골에 이제 좀 시골 사람들이 텃세가 있거든. 시골은 한 번 찍히면 못 삽니다. 도시하고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마을 이장한테 찾아가서 뭐 어디 회라도 가입할 수 있겠냐 이랬더니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그랬더니 63입니다. 이랬더니 그럼 청년회에 가입해라. 63살에 청년회. 지금 시절이 그런 거예요. 안 죽어요. 예전에는 죽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 사실 7월 7석, 7석이 없어졌어. 이게 7석이 원래 오래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7석에는 그 실타래 같은 거 이렇게 옛날에 이런 실타래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 실타래 갖다 놓고 그게 이제 무조건 국수 이런 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 국수 먹는 문화가 사라졌거든요. 결혼식에 국수 먹는 문화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비탕 먹은 뒤부터 우리나라 이혼율이 급증했다. 조자서 나오니까. 원래 국수는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진짜 싫은 집에 결혼식 가서 국수를 주면 씹어 먹어라. 그리고 원래 국수는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렇게 마시듯이 이렇게 후루룩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게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조용히 먹는 게 꼭 그게 예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가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요. 상황마다 달라. 그렇게 해서 이런 문화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오래 사니까. 지금 80, 90, 100, 여럿 있어요. 이렇게 상가집 가봐. 100 넘은 데도 있어.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십장생 중에 생물 중에 100살 이상 사는 놈이 없어요. 거북이 중에 특수종이 한 120년 살아. 그 외에는 그렇게 살수 이런 거는 조류는 진짜 오래 못 삽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쟤네가 오래 사느냐를 보려면 임신 기간을 보면 돼요. 임신 기간이 길수록 태어나서 생활하는 기간도 길어요. 삶의 기간도 길어요. 보통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게 다 맞춰져 있거든. 아무튼 지금은 안 죽어. 새나 이런 건 진짜 얼마 못 삽니다.
근데 옛날에 뭐 학이 뭐 1000년을 산다. 다 그거는 학은 같은 데 자꾸 들어와서 사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죽고 딴 놈이 들어오고 이렇게 그 자식이 들어오는 거요. 근데 이제 인간이 볼 때는 똑같은 놈인 줄 알지. 그래서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0년 산다 하는데 에이, 그런 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조류가 그냥 동물보다 더 빨리 죽습니다. 애완동물 우리 키워보잖아요. 그죠? 얼마 못 가죠? 원래 그게 바닥에서 굴르면 더 얼마 못 가는데 집에서 아파트나 이렇게 좀 어떤 환경 속에서 살면 10몇 년씩 살죠. 옛날 그 바닥에서 그냥 마당에서 살 때는 그 한 10년을 살 수가 없죠. 그죠? 안 잡아먹어도 막. 근데 예전에 진짜 잔인했어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외갓집에 막 손자라도 가면 손자 간택하면 걔가 올라오잖아. 동물농장이야. 마당이 동물농장이고 뭐 화로 횟집하고 똑같네. 그치? 얘요? 이러면 그냥 막 올라와.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좀 무서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사실 그런 게 무섭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오래 사는 게 문제고 안 죽으니까.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죽을 수 있는 보턴이 있다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버튼을 누르는 사람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실제로 저번에 그 스위스에서 그 얘기 있었잖아요. 거기 스위스에 가면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자기는 간병인을 평생 하다가 결국 자기가 늙으니까 그 사람이 스위스 가서 자기는 안락사를 해버린 거예요. 1000만 원인가 내면 안락사를 시켜줘 버린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게 죽은 병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식으로 늙어 가고 싶지 않았던 거지.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병원 치료를 할 수 있고 경제력도 되는데 난 치료받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남일이 아닙니다. 남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더럽게 오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그 오래 사는 게 건강하고 젊고 오래 살면 참 좋지. 근데 문제는 약간 좀비 스타일로 오래 살잖아. 기억력이 별로 없어. 들으면 이렇게 자꾸 저를 다음 주에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긴 거지. 그 기간이. 한 30년, 70까지는 사람이 그렇다고 보고 70에서부터 한 100세까지 살면 여러분이 특별하지 않으면 지금 한 90대 중반까지 갈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재수 없는 분들은 이제 세 자리를 넘어가서 막 한 세기를 넘어서 사는 거야. 2세기에 걸쳐서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거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뭔가에 대한 거예요. 예전에 사실 그 생각을 누가 했어요. 인간이 도대체 뭘로 사느냐? 인간의 목적은 뭐냐? 돈이냐? 돈 좋지. 근데 돈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돈이 목적이라면 재벌가 사람들은 다 행복하겠지.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재벌집에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삼성집도 그랬었잖아요. 그죠? 돈이 목적이냐? 권력 좋잖아요. 자기가 부릴 수 있고 사람이 개기도 시키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그게 또 쏠쏠한 맛이 있다고. 진짜 그게 웃긴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받들어주면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구름 위를 떠다니는 신성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 그렇지만 과연 그게 목적이 될 수 있을까?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그 생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대. 2300년 전에. 참 밥 먹고 할 일 없지. 먹고 살기 편했는가 봐.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행복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정의가 불투명해요. 이놈의 행복이라는 게. 장자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일랑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자기 밭을 다 갈아가지고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을 점심에 참 먹을 때 끝내버렸대.
너무 뿌듯한 거야. 난 이렇게 열심히 했어. 가지고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반이랑 이렇게 탁 해놓은 거를 싹 쳐다보면서 탁배기 한 잔을 탁 하는 거예요. 다 시원한 탁배기를 한 잔 하고 있는데 마침 또 바람이 불더래. 그러니까 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시원해. 야, 이거야말로 행복이다 이랬다는 거거든. 그래서 충격적인 게,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거는 임금도 모르는 행복일 거다. 내가 임금에게 그 행복을 가르쳐 주겠다. 또라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길을 떠나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그걸 말리면서 그건 필부의 행복이고 제왕의 행복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뭔 뜻인지 알겠죠? 임금이 그렇게 할 일이 뭐 있어? 이 얘기는 뭐예요? 행복은 모두 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걸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아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3쌍 중에 1쌍이 이혼하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3쌍 중에 1쌍이 이혼해. 그런데 월소득 1,000만 원 이상 되는 데서는 이혼이 거의 0%로 나옵니다. 저도 그거 보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있으면 그냥 안 좋게 사는 거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애 때문에 사는 것도 있지만 돈 때문에 사는 것도 있는 거요. 아니 너는 그럼 따로 살아. 나는 이혼은 안 해줘. 뭐 이런 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0%가 나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야, 돈이라고 하는 게 행복의 기능을 꼭 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할 확률이 커지는 건 맞죠? 그렇지 않아요? 이혼을 안 할 정도에 감수할 정도로 지금도 뭐 소송 걸린 데도 있잖아. 뭐 나오자마자 마누라하고 이혼한다고 일간지에 한 모모 재벌 회장도 있잖아. 그지? 난 이혼할 거야. 이렇게. 뭐 재밌잖아. 그랬더니 마누라는 난 이혼은 안 돼. 이렇게. 신기하지. 그래서 돈이라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돈만 갖고는 다 안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주관에 대한 조절, 내면에 대한 조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 복잡하지. 근데 한 가지는 지금 즐겨요. 지금 즐겨. 제가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그때 공부하라 하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내가 좀 젊었으면 공부했을 건데 이 공부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당신이 젊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줘요. 딱 대놓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저를 되게 싫어합니다. 상대의 아픔을 공감할지 모른대.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도 늙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을 때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한다고 해서 억번을 해서 젊어지면 억번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도 늙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에요. 그리고 그 오늘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할 기회는 없어. 그것은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그거는 해야 되는 거요. 참지 마. 지금 즐길 수 있는 그 나이대에 즐길 수 있는 걸 찾아. 눈이 잘 안 보여? 노안이라서? 안 보여도 할 수 있는 걸 찾아. 왜 어렸을 때 보일 때 공부하라니까 공부 안 하고 안 보이니까 갑자기 공부가 안 돼. 무슨 청개구리 새끼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오. 안 보여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왜 없어? 뭐 쉽게 말해서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뭐 텔레비를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문화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예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왜 꼭 공부를 하려고 해? 갑자기? 그렇게 갑자기 하면 죽어요. 그래서 안 죽기 위해서라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단 현재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돼. 그거는 각각의 기준이 좀씩 달라요. 각각의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나에 맞는 기준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내가 리드할 수 있어야 돼. 들러리로 쓰면 아무리 돈 내고 들어가도 재미가 없어. 가장 재밌는 일은 행복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공이 됐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행복의 기준은 뭐냐면, 이길 때 행복해. 뭐든지. 이길 때 행복해. 사소한 거라도. 100원짜리 고스톱을 쳐도 이기면 행복해. 진짜. 인간이라는 게 아주 묘한 거요. 인간이라는 게 아주 묘한 거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자신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리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돼. 그게 행복의 길이에요. 그건 꼭 돈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속한 집단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 한 가지. 그걸 가져야 돼. 그걸 안 가지게 되면 사회에 민폐를 끼치면서 마치 그거는 치매 환자의 행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치매 환자는 자기는 너무 행복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 그거는 이기적 행복이에요. 그런 행복에 걸리면 안 돼. 그런 행복에 걸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속한 집단과 그 다음에 주변 사람에게 피해가 없는 한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모두 즐겨요. 그래서 후회가 남는 삶, 뒤를 자꾸 돌아보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꾸 뒤에 보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산 게 아니다. 그때 내가 판단을 이렇게 했으면 그럼 내 인생이 바뀌었을 건데. 그거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쪽으로 다시 못 돌아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한 사람이 주변 사람까지 배려할 수 있다면 그게 보살이요. 보살이 지 앞가람도 못하면서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그 서비스계에 어떻게 보면 리더거든요. 맞춤형 서비스. 그래서 그 사람이 했을 때 이렇게 갔는데 뭐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갔는데 그건 내 전공이 아니고 이러고 빠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거지 같은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해야 돼. 성공해야 행복해요. 투철하게 성공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현재 존재에서 즐길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중장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죽은 뒤에 더 이상 후회가 없으면 잘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나는 뭐 특별히 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농담 삼아.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활해 왔어요. 난 내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산다. 되게 웃기는 말을 하거든. 나 평생 내가 하기 싫은 일 거의 안 해봤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거의 다 하면서 산다. 이게 이제 공자식으로 말하면 종심소유기 부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크게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 거야. 그게 룰에 어긋나는 건 아니야. 룰에 어긋나면서 하면 그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못 하거든. 계속 하고 싶은 걸로 할 거면 그 룰에서 어긋나면 안 돼. 어긋나지 않아야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하는 시간에 게임 해봐. 그럼 처음에는 재밌지. 근데 걸려봐. 그 다음부터 게임 못 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싹싹싹 빠지면서 뭔가를 자기 일을 해야지. 제주껏.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원래 그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즐거운 일만 하고 살면서도 평생이 짧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전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두마차를 타고 말 4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성문을 나가는 것처럼 짧은 거다. 거기서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는 거고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발견하라고 말하는 것이 불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전도선언에서 뭐라 그러냐면 인천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너희는 길을 떠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을 시적 과제로 생각하고 그것을 선포하신 게 사실 부처님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생업에 찌들려서 존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